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정부 정책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를 첫 번째로 꼽으라면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너무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거는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빼놓을 수 없고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 라는 게 이미 2,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왔고 뉴스에서도 공급 절벽이다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과 아주 다르게 분위기가 차가운 곳이 이제 지방인데요. 지방은 공급 과잉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죽신이라는 게 트렌드에서 신축 아파트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거래가 이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을 분양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청약을 하지 않는 지역들이 그 중소도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면은 그 지방도시 중에서도 대장주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더 초과하는 공급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정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 지역에 맞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서울의 공급이라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거의 99%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니까 수요가 급감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급 돼 있는 과잉되어 있는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최우선 급선무가 될 거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돼요. 최근에 수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사게 되면 뭐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거나 또 일정 금액 이하에 사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양도세 이제 대한 부분 5년간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서 물밑 작업이 많이 되고 있다가 좀 약간은 스톱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한 3, 4월 이후에 이제 전국이 안정이 된다면 이거는 뭐 여든 야든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울의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5월 이후에. 자, 그런데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출발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장벽을 엄청나게 세워놔서 지금 서울에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재건축 자체를 출발조차 못했던 아파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의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들이 계속 스톱돼 있으니까 병목에 의해서 공급돼야 될 시기에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 설립 때까지 무려 4단계에서 5개 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죠. 안전진단이 없어져 버리고 또 조합 설립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 단축이 빨리 되고 또 절차들이 통합으로 심의를 해서 재개발 아파트가 서울의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게 공급 절벽이고 시장의 가격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 조합 설립 같은 경우도 빨리 해서 이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이 조합 설립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밑에 보면은 조합원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췄고요. 또 아파트 조합원하고 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대립이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의 동의율을 2분의 1, 50%에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좀 더 낮춰서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급에 의한 정책이 지금 실시되는 정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된 정책들 네네. 얘기한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실행만한 정책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추진이 될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초과익 관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초과익 관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진행되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는 거니까, 일단은 출발하고, 10년 뒤에 초과익 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그 사이에 아마 정권이 아마 2번 정도 이상은 바뀔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당장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정부의 정책 중에서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파란색은 이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고요. 빨간색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신설했습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파란 거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해 주는 거고, 빨간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앞서 공급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개발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고,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안정시키고 또 개발은 진행될 수 있도록, 빌라나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이 투 트랙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연장을 했죠. 그다음에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거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를 하는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되면은 중과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래서 비아파트,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비아파트를 하나를 보유해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세금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3년 동안에 청약을 많이 신청했던 2030 세대들이 높은 경쟁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빈손으로 있고,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해서 이제는 넘사벽이 될 수 있는, 뭐 7, 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15억에서 18억이 돼버렸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이제 상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넉넉고 이생망이라 해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투자는 투자대로 먼저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2, 3년 사이에 재개발 구역이 돼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100% 조합원이 돼 있는, 그래서 같은 2030인데 비아파트를 투자했던 분들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크게 갖고 있고, 청약만 노렸던 분들은 낙담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이 비아파트 하나를 투자해서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회 하나, 그리고 청약까지 무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고, 아파트는 가격이 뛰면 안 되니까 기준 시가 12억 두 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총 보증금이 12억을 초과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과세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비아파트는 세금을 완화해주고 활성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서 세제 정책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시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비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유세하고 양도세거든요. 근데 보유세보다는 양도세가, 비아파트는 어차피 보유세가 많이 안 나오니까 양도세가 더 크니까, 임대사업자는 많이 안 나오니까, 네. 그 양도세가 크니까 양도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비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이게 아파트보다는 적게 남잖아요. 매매가 적으니까. 근데 세금이 적으니까, 양도세가. 그래서 내가 뭐 3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이게 1억이 올랐어요. 네. 아파트는 2억이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2억에서 한 7, 8조 세금 내고, 이 빌라는 1억을 샀는데 1억을 세금 안 내고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비아파트 투자의 수요가 확 증가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이 못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네.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이었을 때는 우리 김건대가 양도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 사항이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근데 2022년 말이죠. 전세 사기라는 게 터지게 되면서 이제 이 비아파트 시장이 끝이 없을 정도로 내려앉고 있다가 최근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비아파트들이 바닥을 쳤고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뉴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보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목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보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양도세는 내가 보유해서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팔아야지 나오니까. 팔 때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작은 돈으로 사야 되는데 취득세를 무려 8%, 12%, 부가세까지 붙이면 13%가 넘는 거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작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내가 1억 5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취득세를 내야 되면 취득세가 8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3천, 2억 5천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1억 5천 있는 분들은 아예 기회를 박탈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게 지금 현재는 수요를 살리는데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주택수 제외라는 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게 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시기가 이 아까 얘기한 정상적인 시장을 거쳐서 전세 사기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살아날 만한데 장벽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취득세였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해결하는 게 정부의 정책에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6억 이하 비아파트를 주택세에서 제외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취득세를 중과를 하지 않는다. 네. 요게 됐고. 그러니까 요게 현재 된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아파트를 많이 투자를 안 하거나 안 사는 이유가 결국 그 전세 사기, 네. 그 낮은 전세가, 그렇죠. 보증 부업, 네. 이 문제 때문에 안 사는 부분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가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나 보증 부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 시장에 맞는 전세가 아닌 거죠. 시장보다 훨씬 낮은 전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전세 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전세가 잘 안 나가고 공실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 전세 사기나 이제 전세가 시장가대로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인정받는 거죠. 아파트만큼. 그죠? 아파트가 금액 대비 시장가 그러면 시장가율 대비 한 지금 현재 전세가 대비 한 10%? 15%? 그죠. 그 정도. 그 정도만 올라준다고 한다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겠네. 그래도 좀 많이, 그러니까 아예 바닥을 쳤을 때 2023년 말보다는 조금 회복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정책, 110 대책하고 88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주요 지역들, 또 상급지,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성 때문에 개발도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되고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져서 수요가 그쪽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에 가보시면은 살만한 빌라들의 매물 숫자가 거의 없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좋고 유망한 지역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권건대님이 지금 시장에 가서 매물수들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한 큰 이유가 사실 우리 지금 비아파트 정책 중에 공시가 5억 이하 저 부분 있죠. 네네. 5억 이하 청약시 무주택 인정. 네네. 사실 저것 때문에 수요가 막 급등하거나 이런 효과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좀 우리가 보는 똘똘한 지역들이 있죠. 저 공시가 5억이라는 가격은 시세로 봤을 때는 8억에서 9억,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시세를 하고 있는 빌라 값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도 빌라 하는 지역들은 상급 지역이나 똘똘한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많은데 그 지역 안에 개발 호재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지역들은 지금 빌라를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시장 매물을 계속 조사는 하지만 시장 안에서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물건 자체가 제로인 지역들이 지금 계속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해서 저는 비아파트에 청약시 무주택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갖고 가면서 개발 이익과 청약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가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비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활성화될 때까지는 계속 풀어줄 거라고 예상돼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특히 올해 정말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무조건 이제 그쪽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수요를 굳이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이제 공급이 엄청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를 조금 약간 눌러주는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요 기준이니까 12억 초과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12억 초과가 기준시가잖아요. 네. 이거는 매매가로는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억 정도 되는 거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에
과세가 새롭게 생긴 건데 이거는 금액 단위로 봤을 때 비아파트가 해당될 가능성보다는 대부분 그죠. 90% 이상의 아파트가 해당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빌라도 고가는 1%, 있긴 한데. 1%가 안 되니까. 네네. 1%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금 정책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이유는 비아파트는 세금을 깎아주고 아파트는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 12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래가 막 늘어나는 거를 정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작시키고 비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공급을 많이 하는 거는 새로 지으라는 거잖아요. 새로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6억 이하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하는데 족세 없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사 없이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거는 신축만 가능한 거예요. 기축, 기존에 있는 것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했는데 반드시 임대사업자라는 거를 해라! 라고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사람들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6억 이하의 비아파트는 빌라들이 공급되는 거에 촉진하기 위해서 이 신축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이 세금이 부과되는 거, 감면이 아니라 부과되는 거는 대상이 99.9%가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세제 정책이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세제 정책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간주 임대료가 무섭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초과되는 거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은 전세 보증금이 20억이에요. 그거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매기는데 이게 그 이자 실제 수입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자만 그러니까 그쵸 수입은 없는데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자에다 세금 매겨봐야 얼마 나오겠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부자들이 이 세금 컨설팅을 해서 세팅을 딱 해놨어요. 근데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엄청나요, 우리. 눈탱이 밤탱이 맞습니다. 이러면 왜 눈탱이 밤탱이냐? 내가 찬바람에 싸대기 맞은 거. 그렇죠. 같아요. 눈탱이 밤탱이 맞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올라버려요. 병원도 안 가는데 예를 들면 150만 원 내든 한 달에 150만 원 내든 의료보험이 300만 원 가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커트라인을 딱 맞춰놨는데 이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본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도 서울의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이라고 한다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한 6, 7천 건은 돼야지 평균이라고 보니까. 5천 건 이상. 5천 건이 한 6천 건 네네. 정도가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J라서 T라서.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네네. 상급지. 이 상급지 이상 아까 그 상급지라고 하는 말씀하신 기준시가 12억 이상 네네. 그 지역만 나홀로 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만 좀 잡으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나 내년까지 이 최상급지나 상급지에 맞는 규제 정책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준다고 했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지역이 전부 다 최상급지잖아요. 그 최상급지가 다 묶여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민들이 실거주하는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나 또는 그 아파트가 아닌데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 위주로만 풀고 전체적으로 되게 그냥 획일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상급지나 최상급지를 규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투트랙의 세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네. 특히 아파트 쪽에서도 최상급지나 상급지 아니면 최상급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좀 타겟팅에 맞춰서 어떤 규제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까지는 규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다음에 비아파트는 좀 활성화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다. 활성화 될 때까지 이런 정도로 결론 내시고 여러분 2025년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제 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요 세 번째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자, 네, 해드리고 두 번째 정리해드리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2025년 개발 빅뉴스요. 이걸 가지고 오늘